네, 윤기석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30초도 깁니다. 15초 자기소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5선거구 상계 제2, 3, 4 호동을 지역구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입니다. 서울 시민은 저한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함께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윤기석 의원님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우리 의원님은요. 예. 호통을 치면서 잘못된 거는 점검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위원회 소속이셔서 그런가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요? 예, 제가 장애인 지하철 개찰구 또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장 그 답사를 나가 보니까 네. 승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오. 예,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숨이 콱 막힐 정도로 화장을 하는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고 이게 그 화장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곳 같았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 바로 거기서 분진이나 냄새 같은 게 아이고.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네. 느껴지는. 가지고 여기는 공기청정기 대형을 놔도 안 되겠다. 네. 저 산 위에 맑은 공기를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든지 해서 안으로 좀 들여보내는 거라도 해줘야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숨을 편하게 쉬실지 그럼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분들이 건강이 염려됐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방독면 비슷하게 아예 이렇게 맞아. 가리고 네. 작업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분진이 많이 네, 생기고 네. 매일매일 계시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몇 가지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개선? 요구를 한 것이지 네. 호텔 시간 그런 거. 보통은 아니다. 개선은 됐네요. 요청했는데 모르죠. 요청 네. 될 겁니다. 네. 네. 윤기석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시의원님의 역할은 예. 이제 집행자인 단체장의 집행에 대해서 예. 늘 이렇게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늘 예. 경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만 예산, 예. 중복 예산. 예. 근데 이걸 또 잘 찾아내셔서 예. 또 이렇게 지적하고 예. 그 낭비를 절대 없도록 하시는 네. 이른바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금 같은 역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원에 도전하신 계기가 또 뭐가 있으실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뭐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요. 네. 그냥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습니까? 원래 이준석 대표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열심히 쫓아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석 대표님이 이번에 시의원 한번 출마해 보시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출마했는데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소개해 어떤 게 주실 거. 있을지. 네.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교통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를 교통위원회로 결정을 했고요.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계 본동 쪽에는 화랑로 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남양주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게. 네. 그쪽에 아주 혼잡한 상황인데 거기도 이제 1차로 2,500세대가 입주를 하고 2차로 재개발하면 또 거기도 5,000세대가 또 걱정이네요. 입주를 네. 한다 그래요. 네. 새로운 진출로를 생각하지 않고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네. 남양주 별내 IC로 직접 이어지는 백사터널이라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난관이 많았죠. 네. 그 용역비가 설정이 안 돼서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했고 다행히 도와주셔서 그쪽에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계 IC가 있는데요. 예. 네. 상계 3, 4동 쪽에 보면 거기도 한 8,000세대가 이제 재개발하면 입주해. 입주가 되거든요. 어. 거기도 외곽순환로와 바로 연결되는 그 상계, 가칭 상계 IC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 너머에 있는 남양주시의 주광덕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협조가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돼서 네. 절차만 진행되면
곧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우리 윤석 의원님 제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옥철을 타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네. 그 시간대에 노후 자동차를 어. 좀 사용하자는 얘기를 제안해 주셨어요. 예.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낡은 전동차, 뭐 오래돼서 뭐 못 쓰게 된 전동차 이렇게 연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안전이 검증된 노후 전동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올해도 3,400억을 들여서 200칸의 그 전동차를 또 들여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잡도를 해결하는 것인데 새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제까지 잘 굴러갔던 우리 시민들을 잘 모셨던 그런 전동차를 세우고 바로 폐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 차량을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 좀 집어넣어서 좀 더 활용을 하고 새 차가 계속 들어와서 혼잡도가 웬만큼 해결이 되면 그때 노후 전동차를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여러 가지로 교통에 관련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과연 지금 의원님의 이 제안 어떤 제안인지 직접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및 예산 절감을 위한 노후 전동차 활용안 이 제안을 가져오셨는데 조례도 있으실 텐데 이 제안을 들고 오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상임위 활동 중에 차량 기지에 이제 현장 시찰을 나갔었어요. 네.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 수리하는 모습, 뭐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폐차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 전부 멀쩡해요. 근데 이제 25년, 30년 뭐 이렇게 사용하니까 전선이나 네. 뭐 이런 배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보이는 전자적인 그런 부품들이 네. 많이 낡아서 못 쓰게 낡았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성능이 떨어져서. 네. 근데 그것은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폐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차량도 아니고 전동차 하나에 한 15억 정도 하는데 한 칸에. 네. 한 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열량이죠. 열량이 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좀 아쉬우셨고. 1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전동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고장난 것만 빼고 뭐 수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폐차를 한다는 것에 이건 너무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무 보고를 좀 자세하게 받아봤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계속 네. 주장을 하고 또 많이 좋아져서 네. 지금 현재는 조금씩 이제 투입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뭐 노후 전동차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걸 좀 주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죠? 전동차의 내구 연한이 25년으로 돼 있는데요. 20년이 되기 전에 안전 검사를 해서 5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년에서 한 70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도 한 뭐 60년 사용한다 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동차 제작을 잘해서 수출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수한 기술력과 그걸 가진 나라인데 이것을 수리를 못한다는 게 첫 번째로 좀 의문이 갔고 또 하나는 수리 비용이 세차 비용의 한 75% 정도 들어가면 폐차를 한다 그래요. 근데 과연 수리 비용이 세차 비용이 75%까지 들어가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그것도 의문이셨군요. 사실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봐야 될 네, 네. 상황입니다. 네. 제가 2007년식 승용차를 62만 킬로까지 뛰었습니다. 예, 이것은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어떤 장비라고 하는 것은 부품의 수명이 있고 부품을 교환해주면 계속 쓰는 것이지 이게 노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부품 교체에 대한 기준을 예.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예. 이것을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조례에서 잘 설계하셔서 제시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62만 킬로를 정말 타셨다고요? 62만 그렇습니다. 킬로요? 정말 무슨 차죠? 어떻게? 2007년식 7년식? 그래
PG입니다. 어디 영업 다니세요? 아니 근데 저는 장거리를 워낙 아니 많이 교수님 학교에 좀 계세요. 아니 우리 교수님은 그런데 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예. 이 전자 제품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 것 예.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기계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자, 라고 하는 이거는 겁니다. 이제 문현철 교수님 개인의 여러분 의견이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확인해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을 경험한 분이라면 누구나 네. 지금 의원님의 이 제안이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복잡한 거 어떠셨어요? 낑겨서 타니까 좀 쉽지 않죠, 출퇴근길이 항상. 많죠. 네. 어떠셨어요? 엄청 불편하죠. 그래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감내하고 타는 거고. 일단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사람이 번잡해서 그래서 좀 가끔가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좀 더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좀 혼잡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하철 자체를 타고 내릴 때 이게 노후화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하 그러면 좀 좋죠.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멈출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투입이 돼서 그런다면은 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되게 1호선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이렇게 불규칙적이어가지고 이게 배차 간격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시민들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검증된 노후 전동차입니다. 맞아요. 네. 네. 안전이 검증된 노후 전동차를 적극 활용해서 혼잡도를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일 혼잡도가 높은 게 4호선이거든요. 아, 4호선이 10월 말에 네. 두 편성 증차가 됐고요. 또 다행히 12월 달에 네. 두 편성이 또 증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7호선도 1개 편성이 증차가 돼서 네.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덜 힘드시지 않을까. 혼잡도를 낮추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아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줄었을 경우에 통폐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객들의 생각을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수익성이 좋은 곳만 버스 줄지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에 수익성이 없는 곳에는 버스들이 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두리에도 좀 차를 보내라. 네.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서울시에서 보존해주겠다. 네, 네. 그게 준공영제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8천억이 넘는 그 지원금이 들어갔는데요. 네. 지하철, 경전철까지 많이 늘어나고 보급이 되면서 교통 인구가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수입이 점점 줄게 되죠. 그렇죠. 예. 교통복지 정책을 편다는 서울시의 준공영제 시행하는 그 취지와도 맞지가 않고요. 그 어려운 곳에 정말 서민의 발인 버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을 해줄 것을 지금 주장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윤기석 의원님의 상품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전효실 씨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윤기섭 의원님 네, 상품 판매 자신 있으십니까? 100% 완판 자신합니다. 와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발, 지하철이 편해지고요. 상태 좋은 노후 전동차의 계속 운전을 지원합니다. 콩나물 시루는 안녕, 예산도 절감합니다. 좋아요 선택 시 출퇴근 지하철에 숨쉬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와우. 자, 우리 윤기섭 의원님 상품 설명해 주세요. 한겨울에도 땀이 오듯할 정도로 심한 출퇴근 시간 혼잡도는 낮추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폐기 예정인 노후 전동차 중 안정성을 검증한 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또 시민분들 중에는 이 폐기해야 할 전동차를 재활용하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심시켜줄 대안 있으신가요? 예, 물론 새 차로 타시는 게 좋죠. 새 차로 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난번 제가 서울교통공사 현장 방문하고 업무 보고에서 노후 전동차 폐차 결정 이전에 안전성이 검증되고 활용이 가능한 노후 전동차를 선발해서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혼잡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노후 전동차를 써야만 하나? 또 새 전동차 쓰면 고장도 줄일 수 있을 텐데 라는 분들을 왜? 그렇긴 한데요.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특별 관리 대책을 세워서 전동차 혼잡도 유지 기준을 150%에서 120%로 상향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계획에 따라 도입되는 전동차 물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동차 13편성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기존에 계약된 전동차 납품이 일부 지연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와 전동차 납품업체들이 소송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출퇴근 시에만이라도 노후 전동차를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의원님 아직 찬성표를 안 던진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양에 15억 정도 하는 고가의 전동차입니다. 한 편성이면 150억입니다. 두 편성이면 300억입니다. 이 고가의 전동차를 새 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폐차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에만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혼잡도를 확 떨어뜨려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품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5분 동안 시간 드렸는데 문현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의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전동차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플랫폼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지하철이 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신 이것은 한 편성에 150억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그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좀 막아주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새 것들만을 찾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고쳐 쓰고 아껴 쓰고 제대로 바꿔 쓴다면 말씀해 주신 제안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네네. 무슨 승용차처럼 바닷가에 모래사장이나 뭐 진흙탕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잘 정비된 철로만 평균 속도 40km로 달렸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30년밖에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공감합니다. 예. 장기간 사용하면서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해서 그 절감한 예산도 다른 데 좋은 데 쓰면 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여러분도 이 제안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라이크 많이 눌러주시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전장현에서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인력사 1동선이 해결이 안 됐던 게 17개 여기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30년 전에 지하철 역사를 설계를 할 때 장애인까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반 시설만 자꾸 하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안 됐던 17개 여기 인력사 1동선이 완성이 거의 되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4개역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설계가 다 돼 있고 내년에 공사해서 또 마무리 지면 곧 뭐 1, 2년 사이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인력사 1동선이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윤기서 의원의 이 제안 상품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윤기서 의원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